덩치 큰 돼지 에스더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예측불허, 사연 많은 동거 이야기. 이 책이 몇 년만 일찍 나왔더라면 영화 옥자의 모든 배우, 스태프들의 필독서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달래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이야기답게 크고 작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동물과 함께할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물을 존중할 때 인간의 품격 또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은근한 성찰의 순간들이 챕터마다 반짝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모든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영화감독 봉준호. 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봉준호 영화감독이 일독을 권했던 이 책은 대단한 돼지 에스더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에게 속아서 미니 돼지인 줄 알고 입양한 돼지가 사육용 돼지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300kg의 돼지와 함께 사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거대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마술사로 평범하게 살던 이들이 채식인이 됩니다. 또 어떤 대형 동물 단체보다 영향력 있는 동물보호 활동가가 되고요. 농장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인간과 동물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이 책, 대단한 돼지 에스더 시작하겠습니다. 미니 돼지를 키울래? 내 단점이기도 한데 나는 동물에게 엄청 끌린다. 에스더를 키우기 전에 우리는 조지타운의 28평짜리 집에서 남자 둘 룸메이트인 여자 하나, 개 둘 고양이 둘이 복닥거리며 살았다. 대리기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면 나는 노트북을 들고 거실에서 일을 하는 시기다. 내가 중학생 때 데이트를 하고는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중학교 동창 아만다에게서 온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있을 때도 나는 거실, 대리근 사무실에 있었다. 안녕 스티브. 내 기억에 너는 동물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미니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우리 집 개랑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나한테 아기가 생겨서 도저히 돼지를 키울 수가 없게 됐어. 나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바로 흥미를 느꼈다. 난 신난 표정을 들킬 것 같아서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미니 돼지라고? 어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솔직히 미니 돼지를 키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키우고 싶지만 사정이 안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 모든 상황이 참 기묘했다. 10년 넘게 소식조차 들은 적이 없는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고 나는 사람을 심하게 잘 믿는 편이었으며 무슨 일이 생기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때도 나는 왜 나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한 거지?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군. 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 아만다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네 정도였다. 나는 오직 아만다가 내게 미니 돼지를 주겠다는 데에만 꽂혀 있었다. 미니 돼지의 사진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사실 사진은 필요하지 않았다.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라고 무심한 듯 답장을 보냈지만 나는 이미 돼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돼지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미니 돼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겼어. 네가 데려가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겠다. 아만다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를 자극하려는 교묘한 작전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이라면 알았을 것이다. 물론 나도 평소에는 그랬다.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의도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 절실하게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내 IQ는 끝도 없이 추락한다. 바닥까지. 그 돼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 작은 돼지를 본 적도 없으면서 잃는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다. 돼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더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대리객에게 미리 말을 해야 했다. 그런데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미니 돼지를 주겠다는 위협적인 메시지.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었다. 결단을 내려야 했고 나는 결국 아만다에게 내가 돼지를 키우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말았다. 데릭과 내가 에스더가 미니 돼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때 부모님은 우리가 돼지를 키운다는 사실에 엄청 혼란스러워했다. 때때로 사냥과 농사를 업으로 하던 보수적인 집안의 데릭 부모님은 몇 년 전 데릭과 내가 커플이라는 사실도 겨우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돼지를 반려동물로 받아들여야 했다. 부모님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돼지랑 한 집에서 살겠다고? 돼지는 음식이잖아. 돼지는 더럽잖아. 사실 에스더는 더럽지 않다. 에스더는 경이로울 정도로 깔끔하다. 가족들은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에스더를 돌보는 일은 모두 내 몫이었다. 나는 괜찮았다. 그게 에스더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에스더가 아무리 집을 어질러 놓아도 나는 행복하게 치웠다. 그런데 에스더의 화장실 훈련은 어려웠고 대소변을 치우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휴지가 소비되었다. 돼지에게 어떻게 화장실 훈련을 시킬까? 사람 아기용 놀이 텐트는 쓸만했지만 일주일 만에 오줌 냄새에 찌들어버려 버려야 했다. 그 다음에는 대형견용 계집 안에 고양이 화장실과 담요를 넣었다. 무엇보다 바닥이 플라스틱이어서 청소가 용이했다. 매일 대릭이 집에 오기 전에 에스더의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오물은 쓰레기 봉투에 깊숙한 곳에 숨겼다. 작은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쯤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오줌을 닦느라 휴지를 너무 써서 수건을 빨아서 사용했다.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싶지 않았고 비용도 아끼고 싶었다. 온라인에서 돼지의 화장실 훈련 정보를 찾다가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돼지 사육사를 알게 됐다. 그에게 수의사를 소개받았다. 수의사는 화장실 훈련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대부분 이미 시도해 본 것들이었다. 수의사는 거의 모든 방법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돼지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신장 결석일 수도 있다면서 돼지를 많이 본다는 병원을 소개해 주었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지 않아 돼지를 잘 보는 수의사를 찾는 일은 아주 중요했다. 나는 에스더를 고양이용 이동장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다. 에스더는 이동장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누구도 이동장 안에 돼지가 있을 거라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굳이 에스더를 숨길 마음은 없었지만 에스더를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에스더는 병원 나들이가 무척 행복해 보였다. 사실 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었다. 결석이군요. 이것만 치료하면 배변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겁니다. 수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릴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수의사는 조망만한 에스더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이 돼지에 대해 얼마나 아나요? 아는 걸 다 말해보세요. 뭐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좀 불길했다. 나는 에스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이야기했다. 그렇군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꼬리를 좀 보세요. 수의사가 보라고 해서 봤지만 뭐가 문제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에스더의 꼬리가 짧게 잘려 있죠? 네, 꼭 작은 혹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일반 사육용 돼지는 새끼 때 돼지 꼬리를 상당히 많이 잘라냅니다.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돼지를 기르면 환경이 열악해서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서로 꼬리를 물어뜯는 이상 행동을 하거든요. 그걸 예방하려고 새끼 때 꼬리를 잔인하게 잘라내죠. 수의사가 해준 이야기는 무척 끔찍했지만 그것이 에스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이 에스더의 꼬리를 잘라버렸는지 화만 났다. 나는 수의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꼬리가 잘렸다는 건 사육용 돼지라는 말인데 사육용 돼지가 당신 친구가 말한 대로 생후 6개월인데 이만하다면 에스더는 한 배에서 난 형제 중에
가장 작고 약한 녀석이었을 겁니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제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처음으로 내가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친구가 당신을 속인 거라면 당신은 사육용 돼지의 아주 작고 몸이 약한 새끼 돼지를 키우게 된 거죠. 나의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몸이 약한 새끼 돼지라고 말하는 게 너무 슬펐다. 사육용 돼지일 거라는 제 의심은 추측일 뿐입니다. 미니 돼지라는 친구의 말이 사실이면 다 컸을 때 30kg쯤 될 겁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만약에 친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에스더가 미니 돼지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더의 몸무게를 재고 키를 측정해서 성장 차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수의사는 설명했다. 에스더의 성장률과 일반 돼지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에스더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가 제안한 방법은 부모님이 우리가 성장할 때 벽에 붙은 키재기 자에서 키를 재던 것과 같다. 단순한 나는 의사가 말한 의미는 있고 에스더의 성장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에스더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우리는 돼지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며 살았다. 친구들이 오면 에스더가 종종 걸음치며 돌아다니거나 원하는 곳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모두 함께 웃었다. 에스더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루에 있는 히터 통풍구에 발과 얼굴을 묻는 것이었다. 에스더는 통풍구 커버를 들춰낸 다음 자기 몸을 통풍구 안으로 구겨 넣었다. 얼마 후 다시 수의사를 찾아갔다. 에스더가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은 시간에 에스더의 몸무게는 벌써 30kg이 되었다. 미니 돼지일 경우 최고 몸무게라고 수의사가 경고한 30kg을 이미 초과한 상태였다. 나는 무엇보다 에스더가 중성화 수술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만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에스더의 배에는 수술을 받았을 때 남는 흔적과 비슷한 흉터가 있었지만 의료 기록이 없으니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성화 수술 여부는 건강상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꼭 알아야 했다. 수술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자궁이나 유선에 종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아만다에게 연락했지만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돌이켜보면 아만다는 내 이메일과 문자를 의도적으로 피한 게 틀림없다. 자기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내가 알아채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절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에스더를 분양한 브리더 정보와 중성화 수술 여부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려고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실패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대릭에게는 그럴 일 없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에스더가 사육용 돼지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에스더를 데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연락이 잘 되던 아만다가 지금은 전혀 연락이 안 될 이유가 없었다. 반려돼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돼지는 정말 개 고양이만큼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고 가족 같다. 솔직히 말하면 몇몇 고양이보다 더 다정하다. 동물과 살다 보면 동물의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되는데 새끼라면 말이 필요 없다. 어떤 장벽도 다 허물어진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종류의 동물을 한두 마리씩 우리 집에 데리고 살고 싶다. 그래서 에스더가 돼지라는 아만다의 말에 흥분했고 이 사달이 났다. 지금은 돼지와 사는 사람이 좀 있지만 우리가 에스더를 키울 때만 해도 돼지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에스더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다. 이제껏 한 번도 돼지를 본 적이 없는 나는 에스더와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에스더와 함께 살고부터 집에 가면 언제나 돼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서 미소가 절절로 지어졌다. 에스더와 함께 사는 일은 개 고양이와 사는 것과 다르고
모든 일이 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에스더는 발을 끌듯 뛰었고 작은 발굽으로 미끄러졌으며 활보하며 걸을 때는 또각또각 작은 소리가 났다. 킁킁 콧방귀를 뀌었고 개보다 방귀를 자주 뀌었는데 그런 점은 덜 사랑스럽지만 그런 것마저도 웃기고 사랑스러웠다. 다른 반려동물과 에스더가 전적으로 다른 점 또 하나는 사람 손에 코를 비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자기 옆에 있고 우리를 만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에스더는 잠들 때까지 우리 손바닥을 핥으면서 코를 위아래로 문질렀다. 그럴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반려동물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반려동물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쓴다. 그들의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지금 이 꽥은 즐거움의 꽥일까? 공포의 꽥일까? 아니면 배고픔이나 놀라움의 꽥일까? 저 갸우뚱은 호기심일까? 아니면 나를 염려해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혼란스러워서일까? 아플 때 내게 알려줄까? 나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에스더가 보여주는 행동 중 개가 하는 행동과 비슷한 게 아주 많았다. 개가 입에 물고 앞뒤로 흔들며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는데 에스더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개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놀다 지치면 우리 다리 위에 올라와 코를 비비며 안기기를 좋아했다. 뽀뽀를 하기 위해 혀를 쭉 내밀거나 우리 손에 머리를 위아래로 문질렀다. 또한 개처럼 관심받는 것을 좋아했다. 에스더는 자기를 쓰다듬으라고 다가왔다. 개나 고양이가 관심을 끌려고 하면 자기도 덩달아 그렇게 했다. 물론 에스더는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처럼 몰래 다가올 수는 없었다. 에스더는 소리나지 않게 살며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서 만약 닌자 학교에 다닌다면 돼지는 절대로 우등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45kg짜리 돼지가 갈라진 발굽으로 단단한 마룻바닥 위를 또각또각 걸어다니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에스더도 그랬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는 그저 평범한 돼지일 뿐이다. 우리는 에스더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에스더는 특별했고 우리는 에스더를 사랑했다. 우리는 에스더를 훈련시키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돼지에게는 돼지만의 특징이 있지만 그저 개나 고양이를 대하듯 했다. 고양이들을 쫓거나 개들의 장난감을 물고 흔들 때 에스더의 눈은 빛났고 표정이 변했다. 보면 볼수록 에스더는 개나 고양이와 다를 게 없었다. 물론 영리하지만 종종 바보 같은 행동도 했다. 에스더도 개성과 나름의 성격이 있었고 그렇게 점점 더 우리 마음속 깊숙이 들어왔다. 에스더가 자랄수록 배변 패드도 점점 더 큰 것을 사용해야 했다. 여기서 크다는 의미는 소파 크기만한 패드를 말한다. 소파를 박스로 둘러싼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에스더 화장실의 크기이다. 그 시기에 에스더는 물을 엄청 많이 마셨다. 요즘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셨다. 아마도 성장하는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다. 당시 에스더는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11리터씩 마셨다. 그러니 오줌도 11리터씩 쏟아졌다. 화장실 훈련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11리터의 액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쏟아질 때도 많았다. 우리는 에스더가 언제 화장실에 갈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아기 고양이나 강아지의 화장실 훈련 실패는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돼지의 화장실 훈련 실패는 양 때문에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낭패였다. 에스더의 배변 습관은 많이 좋아졌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 에스더는 종종 거실을 배회하다가 우리 앞에 쪼그려 앉고는 오줌을 쏟아냈다. 우리는 바로 안 돼! 라고 소리 지르며 반사적으로 반응했는데
이게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에스더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던 오줌을 끊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집안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오줌을 뿌리면서 달렸다. 에스더의 발자취를 따라 탈취제를 뿌리고 마룻바닥을 청소하고 오줌이 묻은 러그를 세탁하다 보면 갑자기 솟아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에스더가 잘못했으니 혼내려고 지하실에 가두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에스더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부짖는지 마치 제트 여객기가 내는 소음 같았다. 새로운 화장실 훈련 작전은 일단 화장실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리고 20분마다 에스더를 마당에 데리고 나갔다. 에스더가 나갈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시계가 20분이 지났다고 가리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갔다. 무조건. 에스더가 밖에 나가서 오줌을 쌀 때마다 간식으로 보상을 했다. 에스더가 볼일을 보면 간식을 주었고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시간이 되면 에스더와 나갔다. 그러자 영리한 에스더는 이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밖에 나갔을 때 쪼그려 앉아서 오줌을 싸면 나는 간식을 먹을 수 있어. 20분 간격은 10분이 되기 시작했다. 에스더는 밖으로 나가서 오줌을 아주 조금씩 쌌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말이다. 요령 있게 잘하면 10분마다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한동안 이 방법을 계속 시도했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은 에스더가 밖에서 볼일을 보는 것이었으니까. 하다 마침내 에스더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에스더가 문으로 가서 오줌이 마려운 것처럼 울면 우리는 에스더와 마당으로 나가고 에스더는 쪼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싸는 척한다.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어서 간식을 달라고 올려다본다. 그런 에스더가 웃기기도 하고 얄밉기도 해서 녀석의 얼굴을 보며 매번 웃었다. 에스더의 영리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밤에는 힘들었다. 특히 새벽 3시에 간식이 먹고 싶은 에스더는 마치 오줌이 마려운 것처럼 우리를 깨웠고 속옷 차림으로 에스더를 따라 나간 우리는 그제서야 에스더가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간식 보상 방법을 전면 중단했다. 감사하게도 똑똑한 에스더는 자신의 속임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에스더가 밖에서 오줌을 싸려면 누군가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 개나 고양이가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반려동물 출입문은 있지만 세상에 반려돼지 출입문은 없기 때문이다. 친구를 집에 초대할 때도 준비가 필요했다. 친구와 친구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에스더가 손님의 가방, 지갑, 배낭 등을 뒤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즐기면서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에스더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졌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돼지를 키우는 게 새로운 경험이지만 에스더 역시 사람과 함께 집 안에서 산다는 것이 새로운 일일 테니까. 에스더가 흥미 갖기 시작하면 그게 무엇이든 기어이 에스더의 소나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에스더의 손에 한번 들어간 것은 절대 뺏을 수가 없다. 에스더는 고기를 문 개로 변한다. 어렵게 쟁취한 고기를 입에 문 크고 힘세고 영리한 개로. 이미 게임은 끝났고 청소 준비를 해야 한다. 자기 것을 뺏길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스더는 공황 상태가 되어 봉지든 상자든 입에 물고 흔들며 도망가기 때문에 내용물이 여기저기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에스더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다. 에스더는 내내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어이없게도 에스더는 지적이고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녀석이다. 에스더를 두 단어로 설명한다면 영리함 그리고 주도면밀함이다. 돼지가 개나 고양이보다 영리하다고 말하곤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리한 것 그 이상이다. 음식을 훔쳐먹으면 혼난다는 걸 안 에스더는 그만두는 대신
발각되지 않고 도망치는 법, 들키지 않고 훔쳐먹는 법을 생각해냈다. 에스더는 치밀했다. 유명 절도범이라도 에스더에게 배울 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우리는 에스더가 뭔가 바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작은 벽이 있어서 에스더를 볼 수는 없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었다. 궁금해서 살살 걸어가 보니 에스더가 찬장 문을 연 상태였다. 그런데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부엌에서 나오더니 거실을 돌아다녔다. 나는 에스더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슬렁거리는 척 하면서 힐끗힐끗 곁눈질로 에스더를 살폈다. 몇 분이 지나자 에스더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고 음식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고 잠시 후 다시 부엌에서 나왔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바구니를 찬장 안에 넣고 찬장 문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의자에 앉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오면 붙잡힌다는 사실을 안 에스더가 그 전에 달아난 것 같았다. 10분 정도 지나자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역시 찬장문이 열려 있었고 에스더는 유유히 다시 부엌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에스더를 지켜보았다. 에스더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부엌으로 돌아가서 바구니를 다시 잡아당겼고 부엌에서 나왔는데 빈손, 아니 빈 발굽이었다. 대리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지? 에스더가 뭘 한 거지?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 15분쯤 지나자 에스더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한 상태로 나타나서 느긋하고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쿵! 바구니에서 파스타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낸 후 복도를 따라 질질 끌고 갔다. 대리과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돼지가 파스타를 훔치기 위해 3단계 작전을 펼쳤다고? 앞의 2번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대리과 나는 많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런 녀석은 처음이다. 에스더를 교육하는 일은 개를 교육하는 것과 또 달랐다. 에스더는 감정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 생명체이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동물이었다. 에스더는 가끔 우리를 정말 화나게 했지만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는 적수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에스더는 연기력도 뛰어나다. 공포드라마 여주인공이 보여주는 범인인 듯 아닌 듯한 연기의 돼지 버전을 아주 잘 재현해낸다. 에스더는 고개를 자주 수그리고 코를 마룻바닥에 바짝 붙인 채 어슬렁거리면서 마룻바닥에서 뭔가 주워먹는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버릇처럼 자주 하다 보니 뭔가 훔쳐먹는 행동인지 그냥 하는 행동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랄랄라, 나는 서성거리는 돼지일 뿐이야. 정말이야. 절대 뭔가 뒤져먹는 게 아니야.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줘. 이러니 우리가 어찌 에스더가 벌이는 사고에 골치 아파하면서도 우리 에스더 천재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물론 말썽을 피울 때만 천재성을 발휘하지만 말이다. 에스더는 사고를 치고 난 후에는 꼭 와서 안아달라고 한다. 이러니 작은 집에서 커다란 돼지와 살며 아무리 짜증이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자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자기 얼굴을 팔 아래로 밀어넣을 때면 그냥 녹아버린다. 에스더는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덩치 큰 아기 같다. 우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더더 에스더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에스더와 사는 일을 순간의 짜증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보기로 했다. 에스더는 그저 또 하나의 반려동물이 아니다. 누군가의 식사거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를 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에스더의 말썽 때문에 생기는 가벼운 두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끔찍한 돼지 우리로부터 구해낸 내 소중한 가족.
에스더와는 늘 잔머리 싸움이다. 에스더는 뭐든 빨리 터득했고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 에스더가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박스 테이프를 발견한 날 우리는 너무 좋아서 방방 뛰었다. 그런데 에스더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곧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냉장고 문만이 아니라 다 이런 식이었고 우리는 에스더와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상대가 영리해도 너무 영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한 게임이라도 에스더에게 이기면 무척 행복해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행복을 느끼며 에스더와 사는 것에 적응해갔다. 에스더가 얼굴을 최대한 가까이 들이밀고 비빌 때면 그건 에스더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그보다 좋은 게 또 있을까? 에스더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아니, 그 이상이다.